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사색이 돼서 아이를 안고 달려오는 경우가 머리를 다치는 경우죠. 그래서 오늘 이 머리를 다친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의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나 침대나 소파나 이런 데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아니면은 다니면서 어디 벽이라든지 가구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 아주 흔하게 발생을 하죠. 이런 사고들은 완전히 예방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거의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가 다친 정도에 비해서 엄마의 불안이 훨씬 더 크죠. 아이는 그냥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빵실빵실 웃고 있는데 엄마는 사색이 돼서 병원으로 달려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 이런 머리의 부상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아요. 되게 그냥 경미하게 생기는 거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그렇지만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충격을 심하게 받았을 때 뇌손상이 오게 되면 영구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이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을 잘 구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진탕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일시적인 혼란 또는 행동의 변화 이런 게 생기는 충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머리를 꽝 하고 나서 심각한 기억 상실, 자기가 뭘 하다가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지 정신을 잃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심각한 기억 상실이 있다든지 길을 잘 알던 아이였는데 전혀 반대쪽으로 간다든지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든지 하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경우, 또 말을 아주 잘 하던 아이인데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아니면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고 단어만 이제 끊어서 얘기한다든지 하는 언어 능력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시각적인 변화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엄마 물체가 저 물건이 두 개로 보여요. 아니 눈이 흐릿해서 앞이 잘 안 보여요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각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라고 하는 거는 아시죠? 우리가 이제 몸이 나무토막처럼 뻣뻣해지고 아이가 의식이 없어지면서 눈이 막 돌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뻣뻣해지다가 그리고 이제 툭툭툭 이런 이제 근육의 어떤 경직과 이런 이제 수축 이완이 반복되는 그런 걸 이제 경기라고 하는데, 이런 경기 발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이제 굉장히 구역질을 느끼면서 심한 구토, 그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장염이나 소화불량 때 하는 그런 이제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내뿜듯이 하는 구토가 생긴다든지, 머리를 꽝 하고 나서 계속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물론 이제 머리 꽝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는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난다, 몇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다른 증상이라는 게 이제 보통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감각기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기능의 이상이라든지 의식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경계통에 다른 이상 증상이 생기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합니다. 아이가 이제 꽝 하고 나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아이도 놀라고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막 울겠죠. 울고 보채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고 금방 이제 울음을 그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피부색도 정상이고 처음에 막 놀래서 울었던 게 10분 이상 지속되지 않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라면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가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피가 펑펑 나는 그런 깊은 상처가 아니고 꿰매야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 긁히는 정도의 상처다. 그렇다면 이제 굳이 병원에 급박하게 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상처를 비누와 물로 잘 씻고 멍이 들었다면 차가운 찜질을 해주고 소독을 하고 이제 깨끗한 드레싱제로 덮어주고 하는 그런 처치를 집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미한 경우에도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한번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시간이 날 때 한번 소아청소년과에 들려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가? 이런 증상들을 잘 알고 계셔야 시기를 놓쳐서 뇌손상이 진행이 돼서 영구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아이가 너무 졸려해요. 너무 졸려해서 막 계속 자려고 하거나
아니면 놀지 않고 계속 무기력해 보이고, 예를 들어서 TV에서 평소에 좋아하던 티니핑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자려고 하거나 그냥 늘어져 있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잘 때 이렇게 아이를 깨워보면 평소에 이렇게 금방 일어나서 막 울던 아이가 깨어나지 못해요.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아주 심하게 막 흔들어서 깨워야 겨우 일어날까 말까 할 정도로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치고 나면은 좀 평소보다는 좀 피곤해하고 활동력도 좀 떨어지는 게 보통이긴 한데,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머리를 뭐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아이가 뭐 평소보다 좀 활동이 떨어지고 좀 늘어지고 하는 게 오래 가지 않고 보통 서너 시간 정도면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뭐 하루 종일 애가 놀지 않고 무기력해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머리를 다치고 나서 구토하는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 머리에 충격을 꽝 하고 받아서 뇌 손상이 있거나 뇌출혈이 있거나 하는 이제 심각한 이제 뇌 문제가 생기면 뇌압이 올라가요. 뇌 속에 있는 뇌척수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뇌 속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뇌압이 올라갈 경우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구토예요. 근데 뇌압이 올라갔을 때 하는 구토는 평소에 우리가 이제 장염이나 소화불량 걸렸을 때 하는 구토하고는 달리 이렇게 심한 구토죠. 이렇게 막 뿜는, 막 이렇게 여기서 토하면 막 여기까지 이렇게 앞까지 이렇게 내뿜는 그런 이제 구토를 하게 되죠. 어쨌든 아이가 머리를 꽝 하고 나서 이런 심한 구토를 한다든지, 두통이 있는데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먹였는데도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그런 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두통과 구토는 사실 일시적으로는 생길 수 있어요. 머리를 꽝 하고 나서 아이가 놀라서 울고 나서 좀 토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몇 시간 이내에 다 없어지는 증상들이거든요. 머리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되게 이제 몇 시간만 지속되다 없어지는데, 이게 뭐 6시간, 7시간 이후에도 계속 아이가 토하려고 하고 또 머리가 아프다고 계속 그러고 무기력하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다치고 나서 6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아이가 계속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 증세를 보인다면 빨리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그냥 보채기만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걔가 계속 우는데 안아도 달래지지도 않고 뭘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심하게 보채는 증상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보채는 증상이 심한 두통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능력이라든지, 아이와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놀이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이제 잘 걷고 심지어 잘 뛰고 올라도 가고 했던 아이가 힘이 없어서 잘 걷지 못하고 쓰러져 있고 늘어져 있고, 감각 능력이라든지 운동 능력에 이상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려되는 변화가 팔이나 다리의 근력이 약화되는 거, 평소만큼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잘 걷던 아이인데 잘 걷지 못하고 비틀거린다든지, 아니면 걷다가 그냥 주저앉는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 또 말을 잘 하던 아이인데 어눌하게 말을 한다든지, 뭐 단어만 끊어서 얘기한다든지 하는 언어 능력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사시가 없던 아이인데 사시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쪽은 이제 따로따로 보는 거죠. 이걸 사시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에 이제 엄마 아빠가 보시더라도 눈이 다른 데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시가 없던 아이가 사시가 생겼다든지, 또는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뿌옇게 앞이 잘 안 보인다든지 하는 시력의 변화가 생기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처음에 이제 머리를 꽝 하고 나서 정신을 잃었어요. 잃었다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멀쩡해 보였어요. 멀쩡해 보였는데 다시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막 외출혈일 수 있어요. 경막 외출혈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해지는 그런 출혈이기 때문에, 이 경막 외출혈의 특징이 중간에 멀쩡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정신을 잃었다가 멀쩡한 시기가 있다가 다시 정신을 잃는 이제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루시드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이 멀쩡한 기간이 있다가 정신을 잃는 경우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이 경막 외출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해서 출혈을 제거해주면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경기를 한다든지, 또 호흡이 불규칙한 경우가 있어요. 막 숨을 가쁘게 쉬었다가 또 숨을 잘 안 쉬었다가 하는
그런 이제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는 데 관련되는 우리 이제 뇌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꽝 했는데 의식을 잃고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로 가셔서 빨리 응급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머리를 다쳤을 경우에는 이게 아이를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뇌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급하다고 아이를 이제 들쳐업고 차에 태워서 바로 이제 병원에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를 움직이지 말고 가만두시고 119에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9에 연락을 한 다음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두는 거죠. 특히 목을 다쳤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절대 아이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목에 이제 그 척추뼈가 있는데 척추뼈가 이제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움직이다가 이 골절된 뼈가 뇌에서 내려오는 이 척수를 더 다치게 해서 척수에 손상이 오면은 나중에 더 심각한 합병증,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목을 다쳤다고 의심될 때는 아이를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아이가 처한 경우 있잖아요. 아이가 난간에 이렇게 걸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나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아이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옮길 때 반드시 머리와 목을 잘 받치고 아이를 이동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머리를 꽝 한 다음에 아이가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기절한 상태로 있는데 그럴 때는 아이가 숨 쉬고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숨을 쉬고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심폐소생술 CPR을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이런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꼭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꽝 하고 머리에 이제 상처가 나가지고 머리에서 계속 피가 펑펑 나오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상처 위에 깨끗한 천을 대고 일단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혈을 일단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119에 전화한 후에는 아이를 직접 이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아이를 그 상태로 가만두시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머리를 다치는 사고는 흔하게 생기는 일이고 대부분은 경미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걱정해서 사색이 돼서 병원으로 오기도 하지만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오히려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오지 않고 그냥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이런 사고가 생기면은 올바르게 대처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